첫 번째 주제는 시장과 기술주가 헤드라인을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반도체와 기술주가 시장을 견인하면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했고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가 대만 반도체주를 밀어올려 지수 전반을 끌어올렸습니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세이스 쪽에는 옵션 시장에서의 콜 수요 증가로 회복 기대가 형성됐지만 개별 실적 발표에 크게 좌우되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결국 AI 수요와 반도체 실적 기대가 랠리를 이끌고 있으나 정책, 실적, 공급망 변수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최근 주가 급등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합류했는데 SK하이닉스는 이날 주가가 최대 11% 급등해 시총이 1조 달러를 넘겼고 연초 대비 주가가 약 250%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은 UBS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으로 19% 급등 이후 추가 상승하며 시총 1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대만에서 연간 지출을 기존 수십억에서 1,500억 달러, 연간 150억 달러로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북타이페이에 4,000명 수용 가능한 새 캠퍼스인 컨스텔레이션 건립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발표가 대만 반도체 관련주들, 예컨대 TSMC, 미디아텍, 델타 등의 강세를 촉발했고 타이완 거래소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글로벌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컸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기면서 코스피가 연초 이후 거의 2배로 뛰는 등 지수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되었습니다.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도 기술주 랠리로 연중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선 옵션 시장에서 기술 소프트웨어 ETF, 예를 들어 IGB 쪽의 콜 수요가 늘어나 SaaS 신규 상승, 기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 흐름은 세일스포스 같은 개별 실적 발표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시장 위험 요인으로는 반도체 기술주 집중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공급망 충격, 데이터 센터 투자 둔화 등과 중국 관련 규제 수요 변수로 인한 지역별 주가 차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AI 수요, 특히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기대가 기술 시장 랠리를 견인해 대형 반도체주의 시총 1조 달러 돌파를 이끌었고 소프트웨어 부문도 회복 기대가 커졌지만 향후 실적, 정책, 공급망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AI와 핀테크가 금융과 커리어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브로커리지들이 AI 에이전트를 통해 거래와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했고 사이버 보안 종목이 랠리 중이며 전문가들은 AI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이른바 AI 프루프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 서비스의 민주화와 자동화가 빨라지면서 오용, 사기, 시스템적 취약성 같은 새로운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대응해 사이버 보안 투자와 개인의 대인 운영, AI 운용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변화는 금융사와 규제당국, 개인 모두의 전략을 재정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로커리지의 AI 대리인 도입 사례로는 로빈후드가 제3자 AI 에이전트를 연결해 주식 거래를 자동 실행하고 가상카드로 결제까지 하게 하는 서비스인 에젠틱 트레이딩과 에젠틱 크레딧 카드를 발표한 점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전용 계좌와 자금 한도로 리스크를 분리하고 거래 알림, 수동 승인, 사기 감시 같은 일부 가드레일이 제공되지만 소액 개인 투자자에게도 자율적 거래와 결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규제 안전 문제와 과잉 위험이 우려됩니다. 사이버 보안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이는 증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 등 규제 당국 인사들은 엔트로픽 메토스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이 은행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중 대형 은행 모두 사이버 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 때문에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과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리어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꼽은 AI 프루프 스킬은 몇 가지입니다. 우선 소통 역량, 즉 콘텐츠 기획과 신뢰 구축 능력이고 다음으로 대인, 사회적 기술, 즉 관계 형성과 갈등 해결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과 판단력, 즉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능력이며 네 번째는 운영 관리, 예컨대 채용, 재무, 행운영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AI 도입과 운용 능력, 즉 도구 이해와 사람 기계 협업 설계를 할 줄 아는 역량입니다. 요약하면 AI가 자동화하기 어려운 판단, 조정, 대인 능력과 AI를 실무에 적용하는 역량이 앞으로 유망하다는 점입니다. 핵심 임팩트는 금융 서비스가 AI 에이전트와 자동화 도구로 더 빠르게 민주화되지만 동시에 오용과 사기, 시스템 취약성 같은 새로운 리스크가 커져 금융사와 규제 당국의 사이버 보안 투자와 개인의 AI 운용, 대인 중심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지정학이 에너지와 리스크 흐름을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미-이란 협상에 대한 기대는 일시적으로 유가와 미 국채 금리를 낮추었으나 호르무즈 해협의 교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유가 변동성이 크고 장기적 공급 차체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선 10년물, 2년물, 30년물 금리가 소폭 하락했고 유가는 브렌트 약 96달러, WTI 약 90달러 전후에서 등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협상 기대는 단기적 안도를 주지만 해협 봉쇄가 지속되거나 복구가 지연되면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 흐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미-이란 협상 진전 기대가 위험 회피 심리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며 유가와 미 국채 금리를 다소 낮추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금리는 약 4.48%, 2년물은 약 4.4%, 30년물은 약 5.01%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협상 기대 속에서 며칠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브렌트는 근처 96달러, WTI는 약 90달러 전후에서 움직였습니다. 다만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미군의 자위 공격과 이란의 강한 반발 등으로 휴전 프레임은 취약하고 협상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사실상 통항 감소가 지속될 경우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수억 배럴 규모, 기사 인용으로는 12억 배럴 이상 규모의 공급 차질이 누적된 점이 언급되었고 일부 분석가들은 해협 봉쇄가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유가의 추가 상승, 특히 여름이나 연중 신고가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AD 너시 CEO는 봉쇄 해소 뒤에도 정상화에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80% 복구까지 최소 수개월이 필요하고 완전 정상화는 2027년 초서 중반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P 모건 등은 봉쇄 이후에도 분기별 평균 브렌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이란 협상 기대는 단기적 안도를 제공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재개와 안전 확보, 생산 물류 복구가 지연되면 유가는 다시 급등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BP 이사회가 의장을 전격 해임한 사건으로 거버넌스와 편판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BP 이사회가 알버트 매니폴드를 즉시 해임했고 이후로 거버넌스 감독 행동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들었지만 구체적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매니폴드는 취임 8개월도 채 되지 않아 물러났고 해임 직후 BP 주가는 장중 최대 약 10% 급락해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등 시장 반응도 컸습니다. 이번 사태는 BP뿐 아니라 에너지 기업 전반의 거버넌스와 평판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P 이사회가 알버트 매니폴드를 즉시 전격 해임했으며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거취 결정을 내렸고 이후로는 거버넌스 감독 행동과 관련한 심각한 우려라고 밝혔습니다만 구체적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매니폴드는 지난해 10월 취임해 8개월도 채 되지 않아 물러났고 내부 제보 고발과 복수의 근거가 이사회를 설득한 정황이 보도되었습니다. 매니폴드는 해임에 대해